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만나는 시사저널TV 시사톡톡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치부 기자 구민주이고요. 날이 많이 습하고 더운데요. 이 갑갑함을 저희가 최대한 시원하게 1시간 채워드려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꽉 찬 뉴스들 요모조모 함께 나눠볼 2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본격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사저널TV 터줏대감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배추도사. 네. 네네.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와가지고 네. 절인 배추가 됐어. 네네. 스타일은 잘 유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스코트니까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바쁘실 시기에 오셨고요. 저희 방송 처음이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전당대회에서 활약을 보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박정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방송이지만 방송 앵커가 나오시니까 네, 저희가 더 방송 패널이 된 같아. 것 더 방송 같아. 한참 전 얘기예요. 어, 아직 앵커의 기운이네. 예. 뿜뿜하십니다. 뭐 진행 제가 할까요 오늘? 해주실래요? 예. 더 안정감 있게. 네. 오늘 처음 방송이신데요. 저희 시사저널TV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조선 국장으로 퇴임해서 서울 송파갑에 지난 22대 국회에서 당선돼서 지금 당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 상태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해서 지금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 다녀왔어요. 합동연설에. 예.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라이브 기준으로 어제죠. 네. 방송 전에 합동 연설에 첫 번째 합동 연설에. 예. 있었는데요. 생생한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 뭐 어떤 분이 나왔을 때 인기가 제일 많았더라 예. 이런 것들. 아니 뭐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후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뭐 전당대회 그 연설회장에서도 있었던 건 분명한데 뭐 다른 분들도 뭐 많이들 지지자들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예, 좋은 분위기에서 어제 첫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예. 네. 전당대회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요. 이 최고위원 출마 초선 의원으로서 결심하시기까지 뭐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왜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총선에서 너무 많이 졌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를 이겼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표현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이제 사당화한 그런 정당하고에 싸워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엄청난 혁신의 과제가 놓여진 겁니다. 근데 혁신을 할 만한 주체가 누가 있는지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진단과 해법이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니들 너무 오만한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보다 니들이 더 미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법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 거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고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는 정치를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겁니다. 네. 궁금한 게 예. 박정훈 의원을 이제 제가 쭉 지켜본 제 인상은 뭔가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추진력, 그래서 행동력.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이 목표한 거에 대한 그 집념 이런 게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이제 방송사에 계속 계시다가 원래는 이제 동아일보 예. 기자로 시작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전당대 이야기를 많이는 하겠지만은 네.
뭔가 어떤 정치를 할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도 궁금하지만 박정훈의 정치가 뭔지 어떤 각오를 이번에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음. 언론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보수가 상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라고 얘기하는 분들, 진보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보라는 거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진보의 역할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라는 건 무조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 자체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자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은 저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진보 세력에게 지금 우리가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에게 저렇게까지 밀린다는 것은 우리 내부가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를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당, 우리가 국민의힘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바꾸는데 제가 기여해야 된다는 게 전 첫 번째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나라의 미래를 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빚이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어서 지금 1000조가 넘었어요. 나라 빚이. 그거 벌써 2000조 막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빚의 부담 다 우리 후대에게 가요. 지금 우리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만 그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되돌려 놓는데 제가 저런 사람이면 우리가 한번 믿고 표를 줘도 되겠네 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새 얼굴이 필요하고 기존의 인물들이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해 주신 이유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방송 전에 뭐 광고 예고를 올렸을 때 정말 여느 출연자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늘 여러 화이팅 응원의 댓글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박최, 어최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최고위원은 박정훈 이런 뜻 아닐까요? 계속 올라옵니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예. 어박체 좋네요. 네. 그래서 읽어봤고요. 경쟁 주자들은 한동훈 후보를 뭐 정치 초보다, 경험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으로서 어떤 입장 주시고 싶은지 여쭙고 예. 싶고요. 한동훈 후보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초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0일 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가장 중요할 때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보라는 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초보들이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초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예. 옆에서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약간 사람이 딱딱해 보이는 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는데 그거는 공적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미래, 국가의 미래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봤어요. 그리고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됐을 때 어차피 대통령하고 충돌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지 마. 그러다가 만약에 선거 만약에 지거나 이러면은 패배하고 대통령 차기 주자로서도 이미지가 확 깎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근데도 불구하고 나온 건 뭐냐. 지금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당의 미래가 없어지고 그럼 지방선거 대선 다 진다. 그러니까 내가 공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네. 단순히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대권 꿈 때문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 하여튼 뭐 정치를 하려면 어차피 초보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머리도 좋고 또 알파고 같은데 머리는 정말 내생남인데 가슴이 없다. 뜨겁지 네. 않다. 좀 뜨겁지 않다. 제가 다음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뜨거운지 아니, 그래서 보세요. 궁금한 거는 네. 박 의원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가슴은 식었는데 머리만 뜨거운 사람인 건지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운 사람인 건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아직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술을 같이 먹어본다든지 뭐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교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다만 어떤 공적인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부분을 남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에 치중하는 그런 스타일인 건 맞아요. 어떤 사적 네트워크보다는 공적인 어떤 관계 그 점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또 우선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적 모습이군요. 네트워크도 있겠죠. 본인이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예. 저와는 공적인 관계로 만난 관계니까 네. 그 부분에 치중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좀 차가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경계 구분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 공적 책임감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다음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요.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논란.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문자를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소위 일십을 했다는 건데요. 공적 창구를 통해서 이 사과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요청을 했다. 이거는 사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제는 문자 5개 원문까지 보도가 됐죠. 다 읽을 순 없고 뭐 어쨌든 사과를 하고 싶다.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야기가 좀 반복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원문 내용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어딜 좀 중점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라는 게 어떤 궁금합니다. 거예요? 어디 다 공개됐는데? 다 공공된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원문이니까 뭐 어쨌든 그대로 그냥 일부는 뭐 그 내용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이 문제의 본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이제 읽고 답을 안 한 것도 본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유출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사 입장에서는 김 여사 입장에서는 답을 안 한 게 서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용산하고 여사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다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내 지도부도 같은 의견을 용산에 전달을 했는데 예. 용산에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대선 때도 여사가 사과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 전국에 앞두고 이걸 사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이미 오고 간 상황이었어요. 아하. 이미 네. 그게 오고 간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예, 용산하고 당 지도부 사이에 오고 간 예. 상황이에요. 공적으로. 예. 네. 근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의 의견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예. 여사가 그런 뜻이 진짜 있었다면 그럼 대통령하고 논의해서 그럼 사과를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이 와버린 상황이 됐죠. 아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처럼 공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공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답을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여사한테 저는 이미 용산에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기도 애매한 문제고 예. 그럼 사과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문자고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의원님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보낸 사과 관련된 문자가 공개된 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 후보 죽이기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CBS 논설실장한테 문자를 준 사람은 있는 거죠. 예. 네. 그건 여사 측에서 나온 문자가 간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긴 다 동의하시죠. 예. 예. 이게 문자가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나갔다고 일부 그 친윤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부자연스럽긴 하죠. 예.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공작이다. 예, 이걸 내놓고
친윤 그들도 공격을 했고 저 원희룡 후보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자가 나온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걸 김건희 여사가 지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정치적으로 권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 지금 어제 동아일보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이 문자를 뭐 내용을 주변에 보여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저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도 내용을 보면 물론 본인은 문자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들은 거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지만 부인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하고 김규환 논설실장이 가깝다는 건 다 알려진 정치권에 알려진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물론 이철규 의원이 전달했다는 아직까지 근거는 없어요. 음. 그러나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철규 의원은 왜 그랬을까? 공천 때 한동훈 위원장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고 예.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 관계에 있어요. 음. 그래서 2조 심판론, 네. 이철규 조정훈 심판론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이조 나왔잖아요. 심판을 그렇게 보대요. 예, 네. 뭐 일부 분들이 박성민 뭐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체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갖고 있는 친윤 세력들이 일단은 주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님 한 가지만 돼요. 네. 그러면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그래도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입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영부인이 뭘 문자를 보냈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이걸 영부인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들 그 당시에 있으니까 비대위원들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그렇게 협의나 논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에 그런데 대한 지적이 이 있어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 파우치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물론 몰카 공작이었어요. 그거는 본질은 몰카 공작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몰카 공작이긴 해도 그걸 뭐하러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논란의 당사자잖아요. 여사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그분 당사자와 이 논의를 한 것 자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걸 비대위원들하고 야 여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사가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을 보낸 거를 본인이 공개할 수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는 이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개하기가 어렵죠. 아. 여사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텔레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공식적인 통로로 이미 용산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무조건 예.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일십했다. 너는 참 어떻게 그래도 한때 친했던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그 상황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원희룡 아침에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제가 질문한 그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예. 초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뭐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격하고 예.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진짜 회초리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의 전당대회 상황은 대표를 뽑는 축제 과정인데 여기다 이런 오물을 갖다 뿌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이제 선생님이 막 매질을 하잖아요. 학생들을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만 때리잖아요. 예. 근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 그럼 시계 풀면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도. 네. 지금 그걸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 아. 그래서 네. 이게 또 자해라 이렇게 표현도 그러니까 하셨고요. 이걸 놓고 예. 막 경쟁자들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 사태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전당대회 이후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우리 당과 그 정부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는 거를 원희룡 의원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든지 반전 한번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해당 행위다. 예, 그렇게 배당행위다. 예. 네, 나중에 이제 지도부가 새로 꾸려졌을 때 이후에 이제 당이 원팀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최소 저지선이라도 좀 지키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선을 넘으면 예. 안 돼요. 음. 왜냐면 같은 배를 탄 동지잖아요. 네. 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지금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그 노루 사람을 막 미는 거 아니에요. 너 떨어지라고. 아. 그런 상황. 그럼 됩니까? 그리고 네. 한동훈 후보는요. 좋든 싫든 그분들이 60% 넘는 우리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을 자꾸 노에서 밀어내려고 그러면 노로 밀어내려고 그러면 일단 국민들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고 받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분을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죠. 당원 조사가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 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 점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두 분 이름과 함께 한 후보의 친인척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제 사적 공천 논란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추가적으로 상황 뭐 관련해서 밝히겠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를요. 예. 근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병적으로 구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근데 그분이 그 개인적으로 누구 자기 인척과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 이게 커뮤니티에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저 후보가 무슨 근거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없죠. 네. 그리고 어제 기자들이 이걸 계속 물었어요. 예. 백불할 때 어제 이제 연설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뭔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냐? 어떤 뭐 추가적인 입장이 없냐 맞아요. 물었는데 계속 피해요. 예, 피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첼리스트 그 청담동 첼리스트 그 허위 발언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술도 마시고 뭐 노래를 불렀다고 술자리 그랬어요. 의혹. 네. 그러니까요. 이게 책임 있는 정당의 지지자 저 후보. 지도자가 예. 지도자죠. 원희룡 후보 정도면 리더가 되겠다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당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단호하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천을 사적으로 논의해서 했다 이거 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원님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일종의 마타도가 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당의 선관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제2연판장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철회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된 인물이 지금 선관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를 받았죠. 예예. 근데 박 의원님하고도 알만한 분이에요. 채널 A에 캐도남마라는 앵커를 맡았던 바로 박종진. 예, 저하고 앞뒤 프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데 이제 캐도남마 끝나고 뉴스탑 10이라는 프로를 진행했었는데 박 의원님 궁금한 겁니다. 이게 아니 박종진 지금 당의 위원장인가요? 당의 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당의 위원장입니다. 예. 이 박종진 위원장이 왜 이거를 주도하고 전화 연락을 했는지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에만 무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촉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해촉을 안 한 이유까지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예. 지도부를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연판장을 이제 돌리려고 했던 게 한동훈 후보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사퇴. 예. 문자 답안했다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이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요구를 했다는 사과 것도 요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음. 근데 지금 이게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받고 충분히 논의해서 여사가 사과를 하게 했으면 20, 30석을 더 가져왔을 거다. 그랬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사과 요구를 용산에 했어요. 공식적으로. 국민 눈높이 하기도 했고요. 예. 네. 근데 그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를 더 졌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아무리 그 사람들의 논리를 좀 이런 논리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부분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 포인트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건 뭐예요? 박종진 선관위원이 그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연락을 취한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됐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주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 이름이 또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 전체적인 그림의 기획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이철규 의원도 아마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예. 상황이 지금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뭐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해보려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 과정에 또 어떤 논란들이 있냐면 예.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선거에 지고 나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리고 일단 생계 수단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관심 있는 건 뭐냐? 정부의 산하 기관들에 자기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중요하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지금 자리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들과 지금의 이런 작업들이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그러니까군요.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로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예. 누군가가 그걸 파고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전당대회를 축제로 끌고 가고 당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로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망치고 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도. 아니 저는 이게 박 의원께서 설명을 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공기관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많다 했는데 이게 전당대회와 연결될 수도 있다. 워낙 공석이 또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예, 그런 그것도 근거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말들이 현재 많아요. 들린다. 예. 네.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동인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또 한참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근데 다수의 들린다. 원외위원장 분들은요. 네. 또 이 당 지도부나 어떤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된다. 거기에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걸고 있는 혁신의 어떤 그런 기치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과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사이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동훈 지도부가 차려질 경우에 당정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파탄으로 치닫고 대통령이 탈당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선 제기하는데 이런 당정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주고 싶으신가요? 그 당정 관계는 그래요. 사실 강서구청장 공천 때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0월이죠. 예. 그때 그 강서구청장 현직이 이제 김태우 구청장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거기를 사면해서 공천을 그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선을 통해서 그분이 공천이 됐지만 예. 국민들 보기에는 여기에 당정관계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당에서는 반대했었어요. 네. 예, 저도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사무총장 이철규 네. 의원이고 당시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대통령한테 나 이거 사무총장 못 합니다. 더 이상. 이거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공천을 대통령이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대통령이 먹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하.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간신인지 충신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다 대통령이 뒤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욕을 먹게 이 간신들이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당정 관계가 파탄 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한 뒤에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올라갔어요. 그럼 당정 관계라는 건 뭐냐? 당이 잘하면 돼요. 예.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여권 전체를 국민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평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정 관계를 당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서 존중하고 대통령도 당을 우리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존중하고 이런 관계로 가서 서로 충분한 토의를 거치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우리가 지지받는다고 봅니다. 아. 왜냐? 상대가 이재명이에요. 예. 상대가. 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이 박수 쳐요. 아, 박 의원님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워낙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자꾸만 이제 후보들이 뭐 전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쳐다도 안 본다. 전화를 걸었는데 뭐 10초도 통화를 못했다. 정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지금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뭐 공천하고 또 그 여사 가방 문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선이 이탈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두 분한테 제가 서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네. 예. 다만 두 분이 오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20년이에요. 예.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그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오랜 관계 속에. 예.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얼마나 한 위원장을 또 이뻐했습니까? 맞습니다. 법무장관 예. 당원아! 발탁해서. 이런 거 예. 예. 그러고 한 위원장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서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저는 공천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한 게 A인데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전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불신이 싹 트거든요, 중간에.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잘하면 좋은데 대통령한테는 계속 한 위원장이 뭔가를 대통령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들을 하다 보면 대통령도 그런 갈등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게 되지 흔들리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빚어졌는데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대통령과 저는 금방 풀릴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역시 한동훈이 잘하네. 미워하다가 예. 대통령이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음이 또 금방 풀립니다. 네. 미워하던 마음이 있다가도 네. 또 상대가 잘하고 존중을 보여주면 대통령이 그렇게 꽝하게 계속 그렇게 예. 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박 의원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또 만나본 적도 있으실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여러 번 뵙고 소통도 많이 해왔고 예. 대통령이 그런 또 큰 그릇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음. 저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 당정 관계 우려 이런 것들은 금방 불식될 수 있고 예. 또 오히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당원을 하나 캡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후보가 뭐 위반하고 있다, 당원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으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들어서 예. 만약에 예. 대표가 되면 예. 오히려 대통령과 관계 저는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예.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신뢰가 저는 그렇게까지 신뢰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지금은 친윤 후보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예. 원희룡 후보한테 그 우리 TV조선 강적들 프로에서 물었잖아요. 원희룡에게 윤석열이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검사의 대통령 직행 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건 뭐냐? 지금 대통령이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을 이미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왜 반복되면 안 됩니까? 성공했는데. 그죠? 실패했으니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규정을 한 거잖아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예. 장 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있다. 봐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도 대선 주자로 본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각 안 세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전 세울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사심 없이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중간에서 제가 역할을 또 할 거고 네. 예. 오히려 당정 관계 저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탈당 안 한다? 안 하죠. 아니 지금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지금 100만 명 넘게 서명을 한 상황인데 예. 탈당하시면 물론 뭐 욱하셔서 탈당해 이렇게 주변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대통령 성정상. 예. 예. 그러나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탈당을 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네요. 시베리아 들판이겠네요. 네.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봐요. 예. 뭐, 근데 어쨌거나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건 한 후보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맞습니다. 추천 이 발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꾸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봐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 발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바로 저게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안을 야당이 받겠답니까? 받겠대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아니 원내 수석도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네. 예. 자기네들이 추천한 특검으로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왜 찬성 안 했죠? 정략적이고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갈 특검법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네. 예.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분명해요. 예. 이게 국민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풀되 대통령을 지키면서 풀자. 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묘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70% 가까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뭔가 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예. 수사위에서 결과가 경찰 수사위에서 결과가 불송치입니다. 나왔지만 네. 임성근은 그 정도의 잘못이 아니다고 결론이 났어요. 예. 물론 이걸 특검으로 또 가자고 이제 야당은 할 텐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도 불식시키면서 또 대통령도 지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 겁니다. 그게 그게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을 낼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 그리고 국민이라는 어떤 최우선해야 될 가치 이 가운데서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가기 위한 한동훈식의 무슨 아주 극단적인 극약 처방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지만 본인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있기 예.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바보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박 의원님은 의미에서 네, 묘수라고도 오히려 얘기하셨고요. 한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의 제3자 발의는 배신자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도우미 역할이다. 예. 아. 저는 충신과 간신의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충신은요. 대통령이나 왕이 필요한 걸 하는 게 충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공천할 때 저 도끼상소 딱 하면서 이거 하면 저 목을 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충신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간신은 왕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간신입니다. 네. 예. 그러면 왕이 원하는 것만 하면요. 자기 공간이 넓어져요. 그럼 거기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저는 간신은 그렇게 하는 게 간신이라고 봐요. 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걸 하는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충신이고 뭐 이철규 의원이 간신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싶진 않지만 예. 제 말뜻에서 아마 그런 행간은 다 읽으셨을 것 같고요. 말씀하실수록 자꾸 시청자분 또 그렇게 믿어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예. 네. 네. 뭐 훈이 좋아라나 뭐 여러분들이 슈퍼챗 날려주시면서 한동훈 당대표 박정훈 최고위원 압승합시다 당선되세요 이런 응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위더훈이가 한동훈도 되지만 박정훈도 되네요. 그 여러 가지 의미의 훈인가요? 그래서 네. 장동혁 의원도 장동훈으로 바꿔라. 장군했어 이름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장동혁 하지 말고 장동훈 했었어요. 아니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왜요? 사촌형 이름이 장동훈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유 아쉽다. 그러면 장동건으로 바꿔라. 아. 예, 안 미안합니다. 그러고 안 보니까 시청자 못하는 여러분 이유가 죄송합니다. 있네. 예. 네. 박 의원님 보니까 박 의원님도 또 충청도가 고향이시니까 아 네. 장종훈도 있네. 그 여러분들 아시는 계시네요. 분들은 이제 예전 분들이고 네. 하나 이글스의 야구 선수. 빙그레. 예. 예. 이제 민주당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쭈면요. 총선 백서 작업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네. 조정훈 백서위원장은 전당대회 전에 발간 필요성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이번 김 여사 문자 논란도 담는 걸 고려 중이라고 밝혔네요. 이 백서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간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 의원님은? 그러면 네. 지금 백서를 총선 전에 발간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조정훈 의원이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시켜서 처음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네. 백서를 만들기 작업하기 그 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어허. 예. 근데 그때 선거를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진 것처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당대표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지 홍준표 않습니까? 시장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막 공격하던 사람이었어요. 음.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홍 시장이 왜 그런지는 뭐 각자 알아서 추측을 하시지만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순수성을 의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있잖아요. 그 조정훈 의원. 네. 예. 인재영입위원을 했고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이철규. 의원과 완전 한 몸처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이철규 위원장은 대척점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척점에 서서 계속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총선 전에 지금 전당대회 전에 이 백서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 순수성을 의심받잖아요. 아하. 예? 이거 누구 공격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원 중에 상당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엔 분란만 일으켜요. 그럼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발간을 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다수의 당원들이 볼 수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하는 게 자꾸 총선이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네. 전당대회 이후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여론조사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총선 직후에 많이 그건 돌렸죠.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 여론조사 결과대로다. 예, 아니 결과대로라고만 저는 정의하진 않고요. 예.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100% 나의 책임이다라고 그랬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아니면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 의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손가락질을 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 원희룡 후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한동훈 책임이 있다, 예. 크다,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예. 본인들도 공동 선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뭘 했나요? 그냥 그 이름만 자기한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걸로만 끝난 건가요? 본인들도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선대위원장 자리를 했으니까 책임 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죠. 그분들보다는 비대위원장이었기 비대위원장이니까.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너만 책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하. 조금 지도자로서는 좀 저는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봐요. 박 의원님 그런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아이고 말이야 뭘 책임져야지 왜 나와 특검이나 준비하지 2번이나 대구 방문을 해서 만나겠다고 타진을 냈는데 묵살을 했습니다. 이철우 거절. 경북지사도 안 만나줍니다. 김대식 의원도 안 만납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이제 그 문제는 홍 시장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을 좀 경쟁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말에 동의를 했을 테고 한 위원장이 우리 당을 바꿀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홍 시장 왜 저러는 거야? 아하. 지금 뭐 대권 나가려고 경쟁자 미리 지금 견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있는 그대로 아마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도 다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그 동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홍 시장님이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당연히 한동훈 어른이시고. 위원장은 네.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떠오르는 별이고 예. 그러면 당의 어쨌든 원로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 우리 예. 당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속 말씀하시면 본인의 입지만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 이제 당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잖아요. 예. 홍 시장의 말씀에 동의하는 대구 분위기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홍 시장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는 건데 네. 예, 조금 여러 가지 좀 크게 보고 말씀하셨어요. 당 안팎에서도 이제 조금 자중하시고 발언 수위를 좀 낮추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너무 들려오는 것 말씀이 같습니다. 거칠고 극단적이에요. 표현들도요. 예.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이슈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이 당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가 됐고요.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돼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이런 속전속결 탄핵소추안 처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예. 이러라고 의석 줬어요. 음. 검사까지 탄핵하는 경우는
아니, 자기 수사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고 탄핵한 이유도 불분명해요. 그냥 수사를 조작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화영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거기서 술판을 벌였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검사를 탄핵하겠다? 아니 그러면 야당 의원 수사하면 다 탄핵 당할 수 있다는 검사들이 그런 위축되는 심정을 안 느끼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탄핵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의석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다 그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방탄이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예. 외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그게 발의 다수예요. 그러고 발의 안에 이런 내용이 이유에 담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명예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한 줄이 4개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검찰 집단 자체를 예. 그렇게 계속 매도하고 하는 게 민주당의 그동안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많이 돌려놓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검찰 힘 빼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거 계속했잖아요. 이제 검사 탄핵까지 하다 이제 그 행동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거의 막가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하.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 뭐 전당대회 이야기는 워낙 하도 많이 했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질릴 것 같은데 박의원께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른바 친문계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이 한 100여 명 뭐 어디 모였다 그래요. 박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아니다. 친명, 친문이 분화될 것이다. 김경수 조국의 친문, 이재명의 친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10월 달에 이제 위증교사 1심 나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선거법 1심 나오잖아요. 예. 공직선거법. 저는 민주당 많이 흔들릴 거라고. 예. 지금 조국, 김경수 둘 다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조국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있는 2심까지 나와 있고 대법원에서 곧 확정될 텐데 그렇죠. 대법원의 주심 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한 그 판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내에 조국 체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까지 조국 대표가 뭔가 피선거권이 주도권을 없죠. 행사할 수도 없고 예. 선거권도 5년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올 수가 없고 구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김경수 마찬가지예요. 드루킹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사면 복권을 해준다면 모를까? 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 친문 내에는 구심점이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 내부는 친명 일극 체제입니다. 네. 아. 일극 체제가 완전히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목소리를 내냐? 정청래, 추미애. 그러니까 보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아.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은 이재명이란 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정당 저는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잘해도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조금만 개혁을 해도 네. 지방선거 대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두관 전 의원 정도가 경쟁자로 나서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이대로 굳어서 가는 거죠. 또 뭐 견제할 대항마가 나올 가능성. 예,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네. 벌써 벌써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예. 암시롱. 네. 예. 이제 필리버스터도 24시간 후에 거대 야당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기도 했고 특검법이나 여러 쟁점 법안도 여당이 사실은 속수무책 국회 안에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 수적 열세에 처한 여당에 마땅한 돌파구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으로서 없어요. 없나요? 네. 저희가 잘하는 거는 네. 국민 지지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다음 지방선거 참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서 느끼냐? 지방 의회나 지방 조직들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2년 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독주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4년 앞으로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의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조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사인들이 당 지도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야 네. 니네 개혁 잘한다. 민주당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이 자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 야당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긴 이미 바로 잘하는 것.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또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쭤보면 지난 2년간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혐의가 많음에도 왜 구속도 안 되고 뭐가 이 재판 결과 안 나오냐 이걸 답답해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한동훈이면 될 텐데 총선에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궁금한 것이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어떻게 대적할까, 대응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이재명 조국 못 잡아놓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는데 예. 이렇게 지금 나경원 의원도 공격을 해요. 예. 근데 그 책임이 어떻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있어요?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였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기각했습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일부 소명된다고까지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서도 기각했어요.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제1야당의 대표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못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 재판이요. 원래 1년 내에 다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2년 걸렸어요. 1심이 나오는데. 예. 그게 사법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사법부의 문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던 예.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하고 지금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재판 빨리 해라. 국민들 피해가 크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이 늦은 것들 있잖아요. 오래 예. 걸리는 것들. 그거를 법원장한테 넘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법원장이 평가하잖아요. 예. 판사들.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나 이거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도를 내는군요, 이제. 그래서 속도를 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와서. 예.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자성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법부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도 이제 개혁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국민들도 답답해요. 일반 사건도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너무 느려요. 예, 그러니까 판사를 더 늘리든지 뭐 그것도 국민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정치권이 해결해 나가야죠. 예. 미스 함무라비를 늘려야 된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이제 당 대표 거의 확실시 되는데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말 그대로 또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요. 그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왔을 때 예. 괜찮았어요. 아하. 괜찮았습니다. 저희 아주 잘 싸웠어요. 근데 사실 선거 막판에 이제 호주 대사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전환이 됐어요. 이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구도로 프레임이 전환이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잘 싸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아주 그리고 뭐 승부에 예. 강해요. 네, 승부에 강합니다. 네. 한동훈이. 시간이 훅 가서요. 마지막으로 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예. 또 이제 방송사법 처리 예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저 황당한 게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인데 물론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이진숙 후보가 임명이 되고 나면 또 탄핵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뻔하잖아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논리냐면 방통위원이 5명이 있어요. 그중에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네. 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냐?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니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라. 이건 일방통행식으로 부처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여당 1명, 야당 2명이 추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당은 이미 이준숙 후보를 예전에 추천을 해놨어요. 야당이 2명 추천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래놓고 이 2명 체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어요. 그냥 제적의원 과반으로 결정한다는 규칙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규칙을 위반한 게 없잖아요. 예. 예, 거기 어디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내용도 없고 야당이 2명을 추천 안 해서 벌어진 2명 체제고 근데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대명천재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박 의원님 근데 황당하기는 황당한데 일단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또 탄핵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방법은 뭐 있을까요? 없어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한다고 그래서 그날 사퇴를 했고. 사퇴했고 계속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정부를. 야당이. 야당은 왜 그러냐? MBC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MBC의 지금 체제가 8월에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방통위가 그걸 선임을 해요. 네. 그럼 방통위가 그걸 선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임기가 이어집니다. 이어지죠.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예.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쨌든 계속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에 저희는 강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어쨌든 3연속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이게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방통위가 언제 정상화가 될지 예. 걱정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박 의원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막 이 전당대회가 막 그냥 이전 투구가 뭐 극심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7월 23일 이후 무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이겠지만 이게 전당대회 끝나온 이후에 이 앙금이 봉합이 되겠느냐 내부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하고의 관계만 풀리면 예, 저는 순리대로 다 풀릴 거라고 봐요. 뭐 친윤 세력이라고 이제 당에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축됐어요. 아하.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어요. 네. 친윤 세력의 구심점은 누구였냐?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장제원 의원은 탁월한 기획력과 또 자기 희생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있습니까? 누구? 생각나시는 분? 친윤에 누구 뭐 그분이 하면 친윤이 똘똘 뭉칠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은 이철규 이철규 의원이긴 한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예, 네. 표현이 과하지만 약간 밉상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장제원 의원이 빠지면서 친윤은 사실상 구심점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제 대표로 만들 때는 장제원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김장연대. 예, 물론 대통령 임기 초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없는 친윤은 네. 저는 오합지졸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나와서 누가 스피커 역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보이지 않네요. 네. 이제 전당대회가 정확히 2주 남았는데요. 오늘도 TV토론 당대표 있고요. 이제 계속 치열하게 굴러갈 텐데 남은 전당대회 기간 마지막으로 목표와 각오 여쭈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당선 가능성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스스로 당선 생각하는? 가능성이요? 예. 야, 그건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하신 질문. 예. 저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하. 네. 당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당을 당정 관계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당원들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당을 개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뽑아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슈퍼챗이 쏟아졌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사톡톡 진행하면서 거의 동접자 수가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반응이 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 모두 파이팅 어박체가 하라고 많네요. 어박체. 어박체 얘기도 정말 많이 담겼습니다. 그거 좀 많이 얘기해 감사드리고요. 주세요. 네. 또 박정희라는 분이 아니 뭐 후원 계좌 꽉 찼나요? 계좌 안 어디서 찼어요.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 아니 제가 비했어요? 놓치지 않고 읽었어요. 말이 안 돼. 다 찬 줄 알았는데. 네, 찾아서 후원도 해주시길. 네, 우리 대신. 당을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네, 변화를 원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님과 함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들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하루가 일주일처럼 지나가는데 오늘 1시간은 진짜 10분처럼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많은 응원과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